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지금 가장 많은 파일이 나온 게 진선요구 쪽에서 많이 나와서 진선요구 파일을 갖고 가는데 그 진선요구 파일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 모의고사 기출들이에요. 거의 한 90%가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 나왔던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서 그거 한번 편집해놨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는 부교재 저한테 알려준 것 중에서 EBS 수능 포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포스 맞죠? 네, 포스라고 하는 형태의 파일이 있어서 그게 새 학교, 저한테 얘기하기 새 학교거든요. 그래서 새 학교에 해당되는 파일 중에서 그 중에 좀 제일 괜찮았던 맨 마지막 문제들만 제가 좀 골라가지고 파일 하나 좀 취합을 해놨어요. 네, 그거까지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 포스는 뒤쪽에 참고로 오늘 하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까지 아마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리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아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하는 2차 방정식은 큰 틀에서 4문제 정도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좀 어려울 법한 문제들만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361번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앞쪽에 첫 번째 단어는 2차 방정식에 뭘 얘기하냐면 판별식을 철저하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문제 속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판별식 적용하는 거에서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거 잠깐 먼저 건드려드리고 갈게요. 361번이 영동고등학교 문제고요. 거기 문제 한번 봐보세요. 2차 방정식 x제곱 ax 더하기 b,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라고 돼 있어 기역, 니은, 디귿의 표현들이 약간 여러분 보시기 좀 불편해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내용인가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361번이죠? 자, 첫 번째는 이런 수식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수식은 이런 수식이 하나 있습니다. 기니디에서 물어보는 게 철저하게 허근이냐, 뭐 실근이냐,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여기서 판별식을 D1이라고 할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두 번째 요 식을 판별식 D2라고 할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가 4A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기억의 조건에서 나와 있는 표현들이 조금 여러분 보시기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이거 이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두 개를 곱했더니 얘가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첫 번째, A가 양수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B가 음수가 되고, 두 번째 A가 음수가 되면 B가 양수가 된다는 뜻이겠죠. 동의하시겠어요? 물론 등호도 있지만 등호는 일단 배제하고 본다면 양수면 음수, 음수면 양수일까? 그러면 이 조건에 따르면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 A제곱은 양수고 B가 음수가 되면 이 조건에 따라서 D1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참고로 이렇다고 해서 이 해당되는 이 부분의 부호는 어떻게 되죠? 그럼 D2라고 하는 이 부호는 얼마가 되죠? A가 양수고요, B가 음수예요. 그럼 음수의 제곱에서 양수를 갖다가 뺐어요. 그럼 양수에서 양수를 갖다 빼면 여러분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죠? 절대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양수에서 양수 빼면 양수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A가 만약에 3이었고요. 다시 A라는 형태가 얘가 만약에 3이었고요. B라는 놈이 얘가 마이너스 4였으면 이 값은 양수가 되는 게 확실한데 B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얘가 또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없으니까 얘를 알 수 없으니까 일단 확실한 건 뭐야? D1이 0보다 크다가 돼요. 그러면 이번에 거꾸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D2가 얘가 0보다 크고 D1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문제 속에 담아놔서 약간 불편해요. 기억만 봐볼까 그러면? 설명 어떻게 했니? AB가 0보다 작았으면 기억과 니은 중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지죠. 그러네요. 얘가 실근을 갖거나 얘가 실근을 갖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어떻습니까? 설명이 되네요. 적어도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은 설명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기억번이 설명이 맞겠죠. 자, 얘 니은번인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해놨냐면 A 더하기 B가 뭐라고 적어놨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또 써놨어요. 불편해요. A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표현 되게 불편하다고요. 왜 불편하죠? 첫째, A가 음수, B가 음수일 수도 있을 거예요. 등호를 빼고 생각할게요. 얘 음수, 얘 음수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A가 양수, B가 음수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값은 당연히 B의 절대값이 훨씬 큰 거겠죠. 뭐 3-7 이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세 번째는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경우도 있겠죠.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없어요. 그죠?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누구랑 겹쳐요? 이 부분이 기억하고 겹쳐요.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기억하고 겹치잖아요. 그럼 이것만 판단해주면 되잖아요. A가 음수고 B가 음수다. 음수고 음수래요. 그럼 이거 양수잖아요. 음수고 음수다. 그럼 결과도 D2도 양수잖아요. 그럼 어때요? 기억은 이미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범위였던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얘는 두 개 모두 다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은 실근을 갖는데 설명이 돼버리는 거죠. 저 부등호 해석하는 게 제일 짜증난다. 부등호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자, 디귿번입니다. 자, 디귿번을 가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범위를 더 좁혀버리냐면 이렇게 범위를 좁히네. AB가 A 플러스 B보다 작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생각해보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곱해서 음수고 더해서 음수예요. 그죠? 곱해서 음수고 더해서 음수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야? 일단 첫 번째. 1번이라고 붙였으니까 이렇게 붙일까? 1번.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데 이 조건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A와 절대값 B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얘가 3인데 얘가 마7이야. 얘를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붙이면 얘는 3이고 얘가 7이니까 이렇게 돼야 두 개를 더해서도 음수가 나올 거 아니니? 이 설명. 자, 두 번째. 이번엔 뭐야? A가 음수고 B가 양수가 되면 이때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겠지. 그래야 두 개를 더해도 음수가 될 거니까. 세 번째. 양수는 안 되죠. 그죠? 어차피 이 조건은 기억하고 맞물리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가볼게 그러면. 셋. 그럼 여기서 D1은 어떻게 될까요? D1은 뭐죠? A제곱 마이너스 4B. 그러면 어차피 얘는 이거 하면 어차피 얘는 D1은 얘가 0보다 크다는 게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죠? 확실해요. 왜냐면 양수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D2는 어때요? D2라고 하는 형태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를 했어요.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를 한 놈이 절대값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4배를 갖다 곱한 놈하고 비교하기는 어때요? 상당히 불편해지죠. 무슨 얘기냐면 알 수 없다고. 알 수 없다고요. 왜 알 수 없냐면 D2 같은 경우에 B의 제곱 마이너스가 4A인데 A가 양수라고 그랬고 절대값은 분명히 B가 더 크다라고 했지만 4배를 갖다 곱하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제곱을 한 상황에 대해서 보셨을 때. 그러니까 얘는 뭐야? 알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봐볼까? 이 경우는 당연히 D2가 0보다 크다고 얘가 D1이 알 수가 없다겠죠. 자, 그럼 디귿번에서 뭘 얘기했나 봐볼래?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갖는데요.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맞았는데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갖는다. 얘도 허근을 갖는다. 얘도 허근을 동시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알 수 없다. 반례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디귿은 아웃이 되는 거죠. 이걸 막상 시험 현장에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중등 과정에서 했지만 막상 이렇게 기니디 문제로 이 범위들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거에 담겨있는 이런 해석들을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문제로 먼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다 판별식 문제라서 여러분 대부분 다 풀 수가 있어요. 뭐 중근을 갖는다 D는 제로, 실근을 갖는다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거기 문제가 한 30문제 가까이 돼요. 30문제? 20몇 문제쯤 되는데 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풀어보시고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게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에 361번은 이렇게 부등호 달려있는 이런 조건들을 좀 잘 보시고 얘는 알 수 없다. 근데 왜 기억은 맞는가?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맞는데 허근을 갖는다는 말은 여기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틀렸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겠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356번이 반포고등학교 문제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이건 별표를 칠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그런 문제도 있겠다라는 의도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356번 하나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 그 다음에 제가 네 문제 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뒷장으로 또 넘겨서 가면 대부분 패턴이 유사해서 그럼 아마 금방금방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포고등학교 문제 하나 잠깐 볼까요? 별표 칠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라고 해. 356번 뭐라고 돼 있죠? 두 실수. 이게 실근 조건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A 3승 더하기 B의 3승이 얘가 A 더하기 얘가 B다 라고 언급돼 있죠. 제곱이라고 돼 있구나. 여기가 제곱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만족하는 A 플러스 B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씩 만져볼까요? 첫째, 자, 이 좌변의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더라? A 더하기 B 뭐라고 쓸까? A 더하기 B의 3승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얘가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얘를 A 더하기 B로 한번 묶어준다면 좌변의 수식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3AB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얘가 A 더하기 B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되네요. 자, 그럼 하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죠? A 더하기 B가 0이 되거나 또는 어떻게 되죠? 이 상황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식을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느낌을 기억해 두시라고 해. 나는 지금 현재 어차피 A 더하기 B가 0인 거? 오케이. A 더하기 B가 0이면 이 등식을 만족해요. 오케이. 클리어? 얘가 복잡하잖아. 요거 갖고 와보자고. 자, 어떻게 돼 있어?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가 3AB 가로에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퀄 0인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것의 범위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 K라고 잡을까? K? 네, K라고 잡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가 3AB 마이너스가 T가 제로가 되다 보니까 AB다라고 하는 수식은 3분의 T의 제곱 뭐 미친 소리 하고 있구나. 이거 K인데 이렇게 써야죠. 3분의 K의 제곱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 값을 가져요. AB가 A 플러스 B는 K라는 값을 갖고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지난번 우리가 제가 대칭식 얘기하면서 한번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뭐냐? 이 식입니다. 보세요. 방정식의 작성 파트로 돌아가 버립니다. t제곱 마이너스 합 t 곱이콜 제로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원래는 합과 곱에 관한 근과 계수형을 찾았는데 그걸 거꾸로 쓴 거죠. a 더하기 b가 k라고 했고 a 곱하기 b다라고 하는 형태가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k를 만족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a하고 b더라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a, b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실근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럼 뭐로 풀어?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이게 실근 조건이니까 0보다 커나겠지. 양변에 3을 갖다 곱하면 얘가 3k의 제곱 마이너스가 4k의 제곱 플러스가 4k가 3을 갖다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럼 얘 넘기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거나 같았어. k의 k-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2차 부등식에 따라서 k는 0 이상 얼마? 4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어? a 더하기 b가 아까 얼마? 0이거나 그죠? 0이거나 방금 전에 계산했던 k가 얼마?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어차피 처음에 잡아놨던 이 a 더하기 b가 0인 거가 어차피 얘가 k거든.
그럼 K는 0이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하면 돼? A 더하기 B다라는 범위가 0 이상 4 이하야. 네, 이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됩니다. 좀 불편하죠. 합과 곱에 관한 형태를 다시금 식을 잡아서 실근 조건에 해당되는 판별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거 만약에 여러분 나온다고 하면 아마 학교 시험자 현장에서 진짜 당황스러울걸요. 왜냐면 일단 문자가 많고 여기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고 특별히 이 빨간색 는 K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항식 구조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는 K, 는 A 이렇게 붙이셔서 방정식처럼 만들어주고 K에 관한 해석만 따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빨간색 버전으로 가는 게 여러분이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어서 그런 거 한번 좀 잘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시험 현장에서 끄집어내서 먹으시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기억의 저편에다가 한 번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특별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작성이라는 과정에서 매우 자주 등장을 한다. 연립방정식에서 한 번 더 등장하니까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문제를 풀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실 때 좀 불편한 것들 몇 가지만 더 소개하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8번 한번 가볼까요? 378번. 좀 많이 넘어갔죠? 378번 하고요. 386번하고 이 두 개만 마지막 마무리하고 여러분 지난번에 알수학 파일에 그 답 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질문 있는 거 받아서 제가 옆에서 제작하고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버전으로 한번 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378번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 때문에? 알파의 5승 때문에. 에이, 쌤 알파의 5승 더하기 베타의 5승 많이 봤잖아요. 빼기여서 그래요. 네, 그게 일단 여러분 보시기 좀 불편하실 겁니다. 자, 저 여기 좀 지우고 있을 테니까 한번 378번 제가 한 1분 3초 정도 뒤에 풀이할 거거든요. 한번 건드릴 수 있으면 아까만 건드려 보실래요? 478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승의 포인트예요. 5승의 포인트여서 5승을 어떻게 작도할 수 있을까, 계산할 수 있을까가 포인트겠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근각의수 관계를 쓰는 문제인 게 맞지만 근각의수 관계 중에서 특별히 얘는 인수분해나 변형이 쉽지 않은 수식이어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겠고요. 그럼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얘네들의 차수를 항상 오른쪽에 1차로 만드는 연습을 해달라고 해서 아까도 한 문제 그렇게 풀어드렸죠. 이렇게 잡으셔서
자꾸 모양을 연습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식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인 걸로 확인이 되죠. 알파의 4제곱도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알파의 4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더하기가 3알파가 되고 알파의 제곱을 다시 한번 이쪽에다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얘가 5알파 플러스가 6인가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파의 5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알파를 갖다 곱하는 거니까 5알파의 제곱 더하기 6알파가 진행이 되는데 알파의 제곱이 또 역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얘가 알파 마이너스가 15도라 이렇게 확인이 끝나버리지. 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라고 봤더니 알파 마이너스 15였을 거고 베타도 어차피 문자만 바뀌어 있는 것 뿐이니까 이렇게 바뀌면서 얘는 뭐가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어버리죠. 뭐죠 얘가? 두근의 차는 아니고 그냥 뺄셈인 거네, 그죠? 두근의 차는 아니고 뺄셈인 건데 거기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요, 뭐 A 알파가 크다 베타가 크다 이런 말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여기서 따로 이걸 푸는 거죠. 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풀자. 이렇게 풀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뭐야? 두근의 차공식 외워달라 그랬어요. 절대값 A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IC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루트의 마이너스가 11이 진행이 되고 얘가 루트의 11i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1i로 계산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하다면 문제 속에서 요청하는 A는요 당연히 제로일 수밖에 없고요. B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일 수밖에 없겠죠. 허수 단위가 이쪽에.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라. 정답은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플러스로 계산하신 분들은 이거 잘못 잡으신 거야. 절대값이 아니야.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절대값으로 계산을 하되 뿔마름을 마지막에 붙여야지. 그러니까 걔를 제곱해놨겠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5승짜리에 대해서 차수를 좀 낮출 때 선생님이 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오른쪽 1차로 만들면 식이 생각보다 예쁘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정리를 했고요. 자, 마지막 386번 하고 다음 시간에 수제 질문 처리하면서 개념 설명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두근의 곱이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금계수로 풀어버리면 마이너스 2b가 음수다라는 거고 b는 0보다 크다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였을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b였다라는 사실을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랑 이거라고 요청을 해. 확실한 건 뭐야? 이게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고 하는 사실은 확실한 거고 얘가 불편하잖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알파를 작은 거라고 가정을 하자. 상관이 없거든요. 베타가 큰 거, 알파가 작은 거라고 가정하면 이 알파가 음수였겠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가 베타로 가겠다는 거야. 얘가 음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되어야 되는데 알파를 작은 거라고 하면 얘가 음수,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잡힐 거라고요. 그럼 이게 뭐죠?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차공식이죠. 아, 그렇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 1분의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진행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알파 베타가 조금 전에 마이너스 2b였으니까 얘가 2b가 되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x의 제곱 마이너스가 3a 더하기가 2bx 더하기가 12b라고 하는 형태의 두 개의 근이 하나는 뭐? 하나는 요게 근이 될 것이고 또 다른 근은 얼마? 2b가 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두 근의 합 루트에 a의 제곱 더하기 8b가 더하기 얘가 2b가 3a 더하기 2b라는 두 근의 합이 들어가면서 얘네가 사라질 것이고 두 번째 과정은 두 근의 곱셈에 따라서 루트의 a제곱 더하기 8b라고 하는 놈에다가 2b를 갖다 곱셈한 놈이 뭐가 되고 12b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참고로 b는 0이 아니니까 얘가 6이 들어갔겠지.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어차피 요거는 똑같은 거야. 얘가 6이니까 3a가 6이면 결과적으로 a는 얼마?
2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끝나고, 그러면 얘가 6이었을 때 루트의 4 플러스 얘가 8b가 6을 그냥 굳이 고치자면 이렇게 고쳐주면 b의 값은 얼마가 됐고, 예, 4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을 거고. 그냥 근계수 쓰시면 되는데, 유독 차공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두 문제를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근계수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대부분 많이 잘 풀어요. 근데 학교 쌤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야. 그냥 되면 너무 쉬우니까 변별력 있게 하려면 문자를 많이 넣겠지. A, B, M, N, P, Q, R 뭐 이런 식까지 막 집어넣으면 굉장히 헷갈린다고. 그런 거를 이태 쪽에서는 많이 돼. 니네 학교도 진짜 많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풀어보자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 제가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단원 2차 방정식 이제 금요일날 끝나고 나면 제가 교재 작업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것까지를 가지고 다시 파일을 또 만들어서 또 시험 또 이렇게 집에서 또 풀 수 있을 양들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6월 7일날 학교 가시기 전까지 6월 7일날 가시죠? 6월 3일인가요? 6월 3일인가요? 6월 3일날 계약하시기 전까지 또 풀어볼 수 있는 또 양들을 또 한번 좀 드려볼게요. 아무튼 좀 시간이 좀 이번에 좀 늦게 보시는 학교들, 현은혜가 좀 늦게 보더라고요. 경기고가 6월 며칠이었지? 19일부터 시작하죠. 6월 4일부터 시작하는 데도 또 있는데 계약하자마자 바로 시험이에요. 대박이죠. 아무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여러분에게 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여러분이 먼저 혹시 학교가 좀 먼저 보는 학교가 있으면 시험지를 좀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럼 제가 한글화 작업을 하든 스캔 작업을 해서라도 여러분의 필체가 드러나지 않게끔,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게끔 해서라도 뒤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게 만약 기말이 돼서 그게 역전이 되면 또 앞에서 보는 친구들을 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토스해서 이런 유형도 한번 살펴봐 라고 해서 시험지 다 공개하진 않고요. 그 중에 몇 개만. 야 이거 되게 특이한데 한번 풀어볼래? 이런 식으로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많이 좀 시험지 좀 나중에 좀 보내주세요. 에이 쌤 누군가 되겠죠. 아무도 안 내 그러면. 진짜 아무도 안 내. 그거 아세요? 구호 행동 중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심장마비에 잠깐 귀가 쓰러지잖아요. 누군가 말하면 심장 압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19에 전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우셨죠? 학교에서도. 저기 빨간 모자 쓰시고 안경 쓰신 분 119에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는 거야. 진짜로. 전화하자마자 그러면 누군가가 하겠지 안 하고 있습니다.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누가 딱 찝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 보고 딱 찝어줘. 야 이거 계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여러분 계속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새로운 자료들 좀 많이 좀 준비해 드릴 테니까 학교에서 나온 거 있으면 최대한 좀 저한테 많이 좀 토스 좀 해주세요. 그래서 괜찮은 자료들 있으면 많이 좀 공유해보고 그럼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 그러면 좀 많이 재밌어질 것 같아서요. 자, 알수학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니까 첫 번째 버전 있죠. 프린트 점검 1회차 드렸던 거 갖고 계십니까? 숙제가 나갔던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계산 빨리 해서 막 이상하게 막 나갔던 것들 있잖아요. 갖고 계십니까? 잠깐만. 요거. 첫 번째 드렸던 거 있죠. 자, 알수학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 그냥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을 법한 문제들로만 제가 간추려서 거기다 편집해서 넣어놨는데요. 답을 좀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원본 답이기 때문에 오류는 없을 겁니다.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채점 한번 해봅시다. 자, 혹시 아직 완료 안 되시면 이따가 끝나고 남아서 하고 가세요. 첫 번째 정답은 2입니다. 상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겠죠. 첫 번째가. 그죠? 상수항을 구하라고 하니까 2겠죠. 왜 다 식을 써놨어? 두 번째 정답도 2입니다. 상수항을 쓰라는데 다 그대로 쓰신 분이 많네요. 자, 그 다음 뒤에 거 4번이고요. 밑에는 27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이라고 되어 있는 5페이지에 19번 96과 240입니다. 잠깐 아래 거는 기출이고 오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뒷장에 6페이지에 3번 14, 아래는 4.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오른쪽 위가 마이너스 2, 밑에는 7분의 6입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있었던 14번 문제가 2등변인데요. 어디가 같은 거냐면
A하고 B가 같은 겁니다. A는 B인 이등변 또는 BC하고 CA가 같은 이등변. 자, 밑에 있는 19번의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2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4. 그 다음 밑에 있는 3번은 교육청 기출이죠. 2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있었던 마지막 위의 정답은 마이너스 6. 밑에 있는 거는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오케이? 그렇게 정답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풀만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버전 걸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갱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갱지로 먼저 드릴 텐데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자, 제가 일단 확인 도장 찍어 드릴 거라서 좀 꺼내 놓으세요. 자, 내용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편집 의도라는 게 있을 거라서. 첫 번째 앞쪽에다가는 EBS 올림포스라고 하는 EBS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부교재로 선택된 학교가 3개 학교가 선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10페이지까지 해서 거기 이제 2차 함수 버전까지 고난도 거기 그 책에서 그나마 제일 어렵다고 평가되는 문제들인데 여러분 많이 풀다 보면 느낌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부터가 이제 진선요고에서 보조 프린트로 나왔던 모의고사 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의고사 프린트는 교육청 기출을 그대로 갖다가 노린 건데 거기 4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맨 마지막 번 때까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아마 오늘 이제 과제 처리를 좀 드릴 거라서 여러분이 한번 좀 풀어보면서 기출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번까지 여기 10번 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올림포스 일부라고 얘기합시다. 거기까지만 일단 한번 풀어드리고 풀고 제가 이따가 들어와서 풀이 해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버전에 해당되는 거는 도장을 찍어야 오늘 갈 수 있는 걸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푸시고 우리가 오답 처리된 것들이 있으면 좀 빨리 다 정리하셔서 그렇게 좀 보내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성현아 저 좀 그거 좀 주시겠어요? 아까 노트? 네, 제가 옆에서 빨리 좀 찍어서 단톡 초대해드릴 테니까. 네,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제가 개별 톡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출력하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올림포스 버전으로 앞에서부터 쭉 한번 풀어주세요.